최근 열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종전안 회담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끝이 났죠.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서도 지난해 8월 정상간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가 공습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선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국의 중재로 3자 회담을 열고 종전안을 논의했지만 영토 문제 등을 놓고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미러 정상이 이미 종전안에 합의했다며 미국이 이를 이행하려 하지 않고 러시아에 제재만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Поэтому здесь вот помимо того, что вроде бы с Украиной-то они предложили и мы готовы были, а теперь они не готовы. 미국이 중국까지 포함해 뉴스타트를 대체하는 새로운 핵군축 조약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정책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러시아의 무차별 드론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키르키우에서 10살 어린이가 오데사에선 30대 남성이 숨지는 등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Проведення реанімаційних заходів, на жаль, 36-річного чоловіка не вдалося врятувати, він помер. також нам відомо ще про 2 постраждалих. 특히 혹한기 에너지 시설 공격이 계속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의 경우 1,400개 이상의 아파트 건물에 난방 공급이 되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 장성 암살 미수 사건에 우크라이나가 배후라는 러시아 측 주장이 나왔고 우크라이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오히려 러시아 내부의 권력 다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타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다급해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미국과 8개월 만에 핵협상을 재개한 이란. 최대 쟁점인 우라늄 농축 희석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국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희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처음으로 타협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협상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معاهده عدم اشاعه از جمله در موضوع غنیسازی و رفع تحریم‌های ظالمانه هستیم.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인 라리자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0일 오만에 방문해 후속 논의를 이어갑니다. 협상 진전 조짐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방문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당초 오는 19일 평화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11일로 앞당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스라엘 입장을 설득하고자 회담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는 농축 제로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 제한 등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중동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약 2,000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미 억제력의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과 러시아에 에너지 공급을 의존해온 아르메니아와 민간 원자력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은입니다. 네, 일본 총선이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려는 다카이치 내각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강력하고 현명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일본 총선 직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인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고 결과는 트럼프의 바람대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 수장격인 베선트 재무장관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She is a great ally,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다카이치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나란히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며 밀착해온 양국은 무역과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ur bond has grown over 8 decades into the beautiful friendship that we have. It's a foundation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Pacific.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무기 판매를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군사 역할을 맡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분야에선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자동차 산업이나 환율 문제에선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 일본이 정상 국가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양국 관계는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강성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私は決意しています。今後、日本の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して、この地域の平和と安定により一層積極的に貢献していきます。 개헌 발의 의석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실제로 행동에 나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나누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동북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일 양국 정상은 다음 달 19일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으로 양국 협력과 일본의 헌법 개정 행보에 있어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내세울 만한 성과는 없었는데 이란은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뒤에선 제재와 군사적인 압박이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지 8개월 만에 양측의 핵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마주 앉는 대신 중재국 오만이 양측을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접 협상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국에선 중동 협상을 총괄해온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쿠슈너에 더해 미군 중동 작전을 지휘하는 쿠퍼 사령관이 협상단으로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두고 미국은 이란에 이른바 농축 제로를 요구했지만 이란은 주권 문제라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이란 미사일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란의 입장에 일정 부분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란도 좋은 출발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 were able to exchange our viewpoints, to express our concerns and our interests for a possible deal between the two sides on our nuclear question. 협상 테이블 아래선 물밑 신경전과 강한 압박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에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이들과 단체를 추가로 제재했고 미 항모전단은 걸프 해역에서 작전을 이어가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란도 지난해 공습으로 타격을 입은 탄도미사일 기지들을 복원하면서 미국의 공격 시 보복에 나설 준비를 마쳤음을 알렸습니다. 미국은 핵뿐 아니라 미사일과 무장단체, 이란 인권 문제까지 의제로 삼으려는 반면 이란은 핵을 제외하곤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후속 회담을 갖기로 하고 각각 협상장을 떠났지만 유의미한 합의에 이르기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정 뉴스타트가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협정의 군사적 신흥 강국인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 무기를 통제해온 마지막 협정 뉴스타트가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무한 핵 군비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장보다는 개선되고 현대화된 조약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뉴스타트가 미국이 형편없이 협상한 협정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대안으로 추진하는 건 중국까지 포함한 3자 간 조약입니다. The president's been clear in the past that in order to have true arms control in the 21st century, it's impossible to do something that doesn't include China because of their vast and rapidly growing stockpile. 중국 군사력을 견제할 의도로 참여를 압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참여 요구가 공평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실현이 어려운 구상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러시아도 당장 새 군축 협상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다만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는 3자 회담 중 뉴스타트를 일정 기간 추가로 준수하는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 넘게 중단됐던 고위급 군사 대화도 다시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합의안을 제시할 거란 일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핵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새 협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핵 통제 안전장치가 사라진 국제사회의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네,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도 원화 시장에서 1억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1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어제보다 13% 넘게 급락한 9,3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밑돈 것은 202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셈입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14% 넘게 하락해 270만 원으로 떨어졌고 리플과 솔라나도 두 자릿수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